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정윤이의 부킹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마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마담입니다. 네, 지난주와 비슷하게 목소리가 또 이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같이 읽고 이야기할 책은 화제의 신작은 아닌데요. 네. 화제의 신작이었었죠, 한때. 네. 지금 후속 작품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긴 한데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김영사에서 나왔고요. 유발 하라리가 워낙 유명해서 이 책들을 많이들 읽으셨을 것 같아요. 이 다음에 나온 게 호모데우스였죠. 네, 호모데우스도 많이 읽으신 것 같고요. 또 뭐 하나 나왔던데. 21세기의 21가지 재현? 네. 네, 그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네. 하여튼 굉장히 부지런하게 열심히 저술을 하는 아주 명민하고 아주 부지런한 학자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 쉽지 않은데, 그죠? 그저 부럽습니다. 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같이 읽었고요. 이 책은 아시겠지만, 네, 듣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누가 어떤 책을 추천하는지, 네, 아시겠지만, 네, 어김없이 이마담이 뭔 배짱에 이렇게 맨날 두꺼운 걸 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책 설명은 이마담한테 드리겠습니다. 네. 유발 하라리가 엄청 유명한 역사 학자이면서 작가이면서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읽은 적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제가 보고 있는 블로그에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는 책 소개 글을 보고 이 사람이 첫 번째 쓴 책이 되게 궁금해져서 읽어보고자 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600페이지가 넘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600페이지 넘어서 참 고되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총 4파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나는 인지혁명, 두 번째는 농업혁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류의 통합, 네 번째는 과학혁명으로 이야기 나눠져 있는데요. 인지혁명에서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상상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농업혁명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채집에서, 채집 실험에서 이제 농업하는 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 인류 통합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화폐, 그 다음에 제국, 그리고 하나가 뭘까요? 종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과학혁명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한번 유시민 작가의 역사에 유발 하라리에 대한 챕터에서 이제는 역사가 과학을 갖고 왔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이 책을 소개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책입니다.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네, 뭐 더 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이마담님? 네. 저는 이마담 덕분에 책꽂이에 2년 이상 묵혀있던 책을 읽었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유행과 궁금한 거는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책꽂이에 꽂힌 안 읽은 책으로 유명한 게 이 사피엔스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요? 네, 책꽂이에 꽂아놓고 안 읽은 책 탑 3가 정의란 무엇인가? 총균세. 그래요? 네. 너무 동감하면서 덕분에 잘 읽었고 방대한 정말 사피엔스의 역사를 총망라해놨는데 재밌게 잘 읽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술술 넘어가기는 했는데 좀 기분이 좋지 않아졌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자기가 뭘 서술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놓고 있어요. 아주 진짜 유발 하라리의 글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집에는 유발 하라리의 책이 2권 다 영어판이 있더라고요. 전 그게 한글인 줄 알고요. 안 사고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며칠 전에 사서 큰일 났어요. 이걸 읽느라고. 네, 사피엔스도 그렇고 데우스도 그렇고 제가 잘못 주문을 했나 봐요. 왜 그러셨어요? 네, 부질없는 짓이죠. 네. 여튼 그랬는데 19페이지에 보면 이 책은 어떤 걸 목적으로 한다, 주제다라고 하는 걸 명시해놨어요. 역사의 진로를 형성하는 것은 세계의 혁명이었다. 약 7만 년 전 일어난 인지혁명은 역사의 시작을 알렸다. 약 12,000년 전 발생한 농업혁명은 역사의 진전 속도를 빠르게 했다. 과학혁명이 시작한 것은 불과 500년 전이다. 이 혁명은 역사의 종말을 불러올지도 모르고 뭔가 완전히 다른 것을 새로이 시작하게 할지도 모른다. 이들 세 혁명은 인간과 그 이후 생명체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그것이 이 책의 주제다. 라고 이걸 밝혀놓고 각각의 혁명들에 대해서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 등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갈 수 있지? 라고 하는 이 다음 단계는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유발 하라리가 묻고 답하는 책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호모 데우스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을 닮고 싶은 인간들이 만드는 세상은 그냥 상상만 해볼 때 유토피아일까요? 디스토피아일까요? 저는 디스토피아. 네. 그쵸? 네. 네. 가끔 저도 좀 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 있잖아요. 암치케나 살아도 되는 신들, 뭐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튼 그 내용을 아주 그냥 집약적으로 잘 써놨고요. 이마담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피엔스는, 다른 역사책과는 좀 다르게, 과학적 지식을 가져와서 그걸 역사 안에서 잘 녹여내서 인류가 어떻게 지나해 왔는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철학책으로도 충분히 읽힐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고, 과연 우리가 지금처럼 막강한 힘을 얻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지고, 그리고 하라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이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 인간에게 행복을 담보하는가? 맞아요. 그 질문이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세 가지 혁명을 거쳐서 지금처럼 저희가 이렇게 마음껏 녹음을 해서 방송을 하는 시절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금의 우리가 가장 행복한 상황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잘 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자, 책을 처음 보시면 그 재밌는 그 뭐죠? 사인이 있어요. 한 명의 사피엔스가 또 다른 사피엔스에게 이 책을 건넨다라고 되어 있죠. 재밌는 것 같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영문판엔 저게 없거든요. 없어요. 없는데 한글에 있어. 한국 독자들을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전 도서관에서 빌려봤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쓴 줄 알았어요. 저기 저렇게. 그래서 저 사피엔스가 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네,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 워낙 이제 세 가지 혁명을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인지혁명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도요? 네. 그 전에 제가 얼마 전에 네안데르탈인과 관련된 무슨 책을 좀 봤는데요. 우리 세피언스 중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종으로 섞였을 수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죠? 그 유전자가 있대요. 네, 있대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수렵 채집이지구나. 빙고. 안 그래도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자주 그런 말 하거든요. 저한테 원시인이라고 먹을 걸 축적하고 배에다가 그리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고 뭔가 방랑하는 그런 걸 좋아해서 원시인이란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확신을 그런 걸로 확신을 가져버리셨군요. 네. 그래서 인지혁명이 여기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선생님? 인지혁명이 언어, 네.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만 있는 고유한 언어 덕분이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언어가 굉장히 유연하고 그다음에 정보 공유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언어가에 대해서. 그래서 또 저는 이 챕터를 읽으면서 되게 공감했던 게 호모 사피엔스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늘 얘기하면서도 그게 실존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존한 것처럼 상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뭐 국가라든지 뭐 대표적인 종교, 그다음에 뭐 사실 우리 가족, 사랑 이런 것도 사실 실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언어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우리가 사피엔스가 된 거다라는 게 사피엔스 특징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지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상상하는 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상상하는 어떤 거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거를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의 어떤 활동들을 조직해서 조직화되어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인간의 큰 혁명이었다. 사피엔스한테는 축복이자 축복일까요? 모르겠다. 여튼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그게 신일 수 있겠고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얘기한다면 법인 그쵸.
네, 법인은 정말 실제하지도 않는데 네, 따박따박 세금을 내고 그죠? 그런 법인이 될 수 있고 우리 삶의 영역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이제 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인권이 될 수도 있고 주권이 될 네, 수도 네. 있고 사실 다 안 보이잖아요. 네. 안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군집이 형성되고 네. 권력관계가 형성이 네.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종인 건 맞는 것 네. 같아요. 본 적 없는 걸 어떻게 믿고 다들 결혼들은 하셨습니까? 그러니까요. 본 적 없는 사랑을 어떻게 믿고 네, 또 그런 걸 보이지 않는 걸 믿고 그걸 지키려고 싸우기도 하는 게 그러니까요. 좀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진짜 우리가 본 적이 없을까요? 나는 또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말로 본 적이 없는 걸까? 왜 혹시 그 영화 기억나세요? 루시라는 영화? 아, 저는 안 봤어요. 최민식 씨도 나오고요. 네네. 네, 루시라는 영화에 보면 그 루시가 네. 그 뭐죠? 이제 뇌를 다 쓰게 네네. 돼요. 그 아. 이상한 약을 먹게 돼서 인간이 뇌를 매 10%도 못 쓴다고 네, 그러나 네, 자기네들. 네. 근데 뇌를 다 가동을 시키니까 일종의 신이 되거든요. 아. 일종의 신이 돼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다 나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이게 존재가 사라지거든요. 그, 네. 그 여자 주인공이 로시가 사라지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는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신을 얘기할 때 그렇게 많이 네, 얘기하거든요. 네.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다. 근데 분명 어디에도 있다라고 말해지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거를 상상으로만 구현한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튼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구현되었다고 네. 얘기하죠. 그 인지혁명이. 그래서 이거를 믿게 된 사람들끼리가 뭉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네. 신이 됐던 네, 네. 뭐가 됐던 이렇게 뭉치게 되고 그것들이 패권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다시 또 하라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혁명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가? 네. 네. 모르겠어요. 잘 저도. 그러니까요. 그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환경오염이 많아. 네, 그래서 네, 지금의 이 세대가 참 어떡하려고 그러니?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사실 보면 그 전에 우리가 사피엔스가 시작될 때부터 네. 네. 그 지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와서 지금 현재 우리는 더 많이 이렇게 뭐 폐허가 되고 안 좋은 네. 점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행복하니? 이것도 되게 많이 와 닿았거든요.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프롬 어떤 사피엔스가 네. 어나더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Are you happy? 네, 그렇죠. 맞아요. 이 책의 주제는 누가 저한테 요약해달라고 하면 딱 그거 두 개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너 지금 행복해? 음. 우리 맞아 이거? 맞아요. 아닌 것 네. 같은데 라고 하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혁명을 거쳐서 있는 지금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잘 개인적으로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인지혁명과 관련돼서 조금 정리해 오신 내용 있으세요, 웬마담님? 네, 고개를 살래살래 흔드시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책을 읽었다는 걸까요? 안 읽었다는 걸까요? 네, 굉장히 뭔가 많이 부처하는데 해주세요. 네. 그냥 재밌었던 부분이 네. 뒷담화가 우리가 좋지 않은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뒷담화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누구와 협력하고 누구와 협력하지 않을지를 네. 알게 되어서 살아남게 되었다는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뒷담화를 나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좀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 저도 뒷담화 하고 나면 제 기분도 안 좋아지니까 안 하게 되고 왠지 그건 좀 옳지 못한 일이라 생각해서 안 하게 되는데 정보 공유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네, 최근에 일을 하면서 알게 돼서 네. 꼭 만천하에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죠. 그분을요? 제가 아는 지금 그분일까요? 아, 만천하에 시기나? 그렇게까지? 미움이 가득 차 계시군요. 네, 미움이 충만해 보이십니다. 네. 인지혁명 관련해서 조금 더 이마담님 정리해 오신 거 있으세요? 네. 이 책에 보면 표가 하나 나오거든요. 인지혁명 부분에. 네, 네. 그래서 뭐 이때 사피엔스가 갖고 있던 새로운 능력은 뭐 호모 사피엔스를 둘러싼 세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한 능력을 네. 갖게 돼서 그 결과가 뭐 사자를 피하고 들소를 사냥하는 등의 복잡한 행동을 계획하고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
네안데르탈인은 안 그랬나? 궁금해지는 거예요. 전혀 그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저는. 그럼 이 사람들은 사자를 만났던 얘기를 서로 공유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다른 건데 했겠죠. 그쵸? 깜짝 놀랐어. 막 이러면서. 한 네안데르탈인이 네. 한 네안데르탈에게 말했겠죠. 사자 완전 무서워.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또 궁금증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안데르탈인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일이었나? 이렇게 뭐 자기의 공포심, 두려움을 서로 공유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되게 재미있게 이 부분은 저는 네안데르탈인 중에 네. 이마담 같은 사람이 꼭 있었을 거 그쵸. 생각해요. 네, 네. 완전 겁쟁이가 있어가지고요. 맨날 이르는 거죠. 동굴에 뭐가 나타났어.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마담 같은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저나무 열매 완전 맛있거든요. 막 이러면서. 왜 없었겠어요? 네안데르탈인이 이 땅에, 이 지구에 있었던 네. 기간이 꽤 길고. 네, 그러니까요. 네,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이 발견된 동굴에서 보면 네. 신체가 약간 상한 네. 그런 유골들도 있다고 해요. 네, 그런 네.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건 서로가 돌보는 체계가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볼 때 그닥 그렇게 다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짐승들도 위험을 알리고 하는 그쵸. 신호들을 서로에게 네. 보내는데 어찌 우리의 내안씨가 안 그랬겠습니까? 나 여러분 같은 내안씨도 꼭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인지혁명이라는 게 언어가 아니라 언어 플러스 아까 말했던 그 상상. 그렇죠. 이게 네.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들고. 네. 우리도 상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네. 먹는 것도 막 바라보고.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물론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았겠지만 네, 깨달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아요. 심지어 국가를 상상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네, 사람들도 네. 있죠. 네. 사실 상상의 공동체인 것 같기는 해요. 네. 너무 나랑 다른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살고 있다. 많아. 이러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농업혁명으로 네. 자연스럽게 이 책은 넘어갑니다. 네. 근데 이제 하라리는 농업혁명을 그닥 썩 아름답게 보지는 않는 네. 것 같아요. 느끼기에. 네. 하지만 우리는 이 농업혁명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정 수준의 물적 기반을 많이 이렇게 바꿔놨다는 그렇죠. 부분은 알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그게 또 묻는 거죠. 행복하니? 라고.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농업혁명에 대한 하라리의 얘기를 조금만 누군가 설명해 주실래요? 책은 읽으신 거 맞죠? 네. 설명하긴 힘들고 재밌었던 부분이 농사를 짓게 되면서 사람들이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을 때는 우리가 밀과 쌀을 경작하기 시작했고 네.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고 우리가 그들을 길들였다고 생각했는데 네. 하라리 표현은 밀이 우리를 길들여서 맞아요. 네. 우리는 수렵 채집인으로 미래를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 네. 하루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다 보니까 신체를 많이 움직여서 훨씬 건강했었고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또 적의 위험에 이동하기가 편했는데 짐이 없으니까 밀한테 길들여지면서 네. 우리는 밀을 위해서 사시사철을 계절을 살펴야 되고 내일을 걱정해야 되고 또 먹을 것이 많이 생겨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을 간수하기 위한 뭐 적들로부터의 위협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불행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흥미로웠고 다시 한번 나 수렵 채집인인데 그래서 내가 안 행복한가 본인의 정체성을 찾았군요, 드디어. 네. 어느 종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본인은 수렵 채집인이었다. 책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그닥 없는 것 같아요. 공부는 왜 해요? 그죠? 결론은 늘 저건데. 참으로 다채로운 양반이십니다, 진짜. 네. 욕망의 식물학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책인데 지금 작가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식물들이 인간을 길들였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 먹거리가 감자가 예를 들면 사과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보면서 마이클 폴란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깜짝 놀랄 만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하라리도 이제 비슷하게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3페이지에 보시면 농업혁명에 대한 하라리의 입장이라고 할까요? 정리의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한때 학자들은 농업혁명이 인간성을 향한 위대한 도약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두뇌의 힘을 연료로 하는 진보 이야기를 지어냈다. 진화는 점점 더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만들어냈고 결국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해져서 자연의 비밀을 파악하고 양을 길들이며 밀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게 가능해지자마자 지겹고 위험하고 종종 스파르타처럼 가혹했던 수렵 채집인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고 농부의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즐기기 위해 정착했다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렵 채집인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지금 농사했다고 굉장히 불평하시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딱 한마디로 이 사람이 이걸 말하냐면 이 이야기는 환상이다. 라고 얘기해요. 네. 하라리는. 환상이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절대로 이 사피엔스의 즐거움을 보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마담님은? 저도 네 그렇다고 보는데 네. 여기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농업혁명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라고 얘기를 네. 똑같은 어조로 하잖아요. 보면은 총량이 확대된 것은 분명히 사실인데 그 양만큼 공평하다는 그 원칙을 또 다 다르게 할 수 있지만 배분됐으면은 그 조금 더 괜찮은 삶이었을 텐데 꼭 사람들이 누군가가 인구 폭발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저는 더 싫었던 게 방자 엘리트를 낳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노동력을 이렇게 방자하게 쓰는 사람들이 나타나는구나. 네안데르탈인일 때는 안 나타났었나? 또 궁금해지면서 이때가 그게 더 심하게 나타났나 보다. 왜냐면 축적이 되니까 자본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읽으면서 아까 우리가 뭐 밀에 길들여져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내가 밀 때문에 이렇게 걱정이 많구나라는 생각. 내가 이놈의 밀이 나를 이런 종족으로 만들어왔구나. 잠들어 계신 존 스튜어트 밀을 불러낼 뻔했잖아요. 이란 밀 같은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하라리가 굉장히 아주 시니컬하게 말해요. 네. 농업혁명이 가져온 게 뭐야? 인구 폭발하고 방자한 엘리트를 만들어낸 것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진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좋은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역사학자 치고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시선이. 대부분의 대부분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역사학자들은 그래도 한 단계 나아간 것들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요? 찬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정말 하라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피엔스라는 이 글을 쓰고 채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채식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피엔스로 자기는 동물의 사체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학자네. 왜냐 자기의 사상과 삶이 일치하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그래서 멋지다. 우린 절대 갈 수 없는 길이다. 우린 일치할 수 없다. 삶과 생각이 너무 떨어져서 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무간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농업혁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업혁명이 나오자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윤마담은 자기는 수렵 채집인이었음을 알았다라고 하고요. 이마담님이 조금 더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농업혁명과 관련해서? 네. 농업혁명에서 우리가 이렇게 밀, 감자 이런 것도 있지만 동물에 대한 각이 나오잖아요. 가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부분이 양치기가 아닌 양떼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다수의 가축화된 동물에게 농업혁명은 끔찍한 재앙이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맞아요. 생각해보면 진짜 그런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사회적 경제를 알기 전에는 남편이 그쪽 관련된 지식이 약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 닭, 돼지 키우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는 키우는 방식 왜냐하면 제가 저희 외갓집이 완전 시골인데 저희 외갓집은 닭도 그냥 풀어서 키우고 제가 그렇게 무서워함에도 불구하고 어디다 가둬놓을 데가 없었어요. 그냥 풀어서 놓고 돼지도 엄청 큰 우리에 개가 한 몇 마리 놀고 소는 그냥 들판에서 그런 식의 약간 자급자족 형식의 약간 작은 자연스러운 형태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닭장이라는 표현을 닭장이 어디 있지 진짜 이랬는데 이거 공부하고 나서 이게 동물들에 대한 복지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심각하죠. 그리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열띤 책을 좀 읽었다고 막 유식한 척하면서 막 얘기했더니 네가 방금 먹은 그 소가 이 공기 오염의 주범이다라는 말을 또 옆에서 막 친절하게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서. 근데 정말 하라리는 대단한 게 그래서 사체를 안 먹는다고 해서 참 대단하다 느꼈고요. 가축과 관련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데이터들이 많죠. 그쵸. 우리가 모른 척해서 그렇지. 그리고 얼마 전에 한 6개월 전인가요? 우리 예전에 그 영화 같이 봤던 옥자 기억나시죠? 네.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도. 근데 중국에서 그 근육을 140%인가 160%인가 이렇게 증가시킨 그 돼지가 교배가 성공을 해서 지금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작은 옥자 같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 이미지 있죠. 네. 근데 훨씬 더 괴기스러워요. 왜냐면 이게 근육이니까 그쵸. 몸이 울퉁불퉁해 보이더라고요. 우리 왜 뭔가 근육 운동 많이 하면 이렇게 근육 되듯이. 그 공포는 말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리고 그 돼지는 암수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변형된 거를 계속 그렇게 배양이 된대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유는 딱 하나. 고기가 40%가 더 나오는 거죠. 단위당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고기를 먹는 중국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돼지가 어떤 형태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 사진을 보진 않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공되어 있는 육을 보니까 우리는. 근데 제가 단언컨대 그 돼지의 모습을 보면 많이 소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돼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팔다리가 울룩불룩해져 있어요. 근력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돼지는 사육기간이 더 짧답니다. 그러니까 더 짧게 커지나 봐요. 근데 대충 아까 왜 외가댁에 가면 그렇게 방목해서 키우고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살면 소 같은 경우는 20년 너끈히 살거든요. 근데 소가 몇 살에 도축이 되는지 아세요? 길러지는 소가? 아까 뭐 나왔던 것 같은데. 2년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20년을 살 수 있는 동물을 우리가 2년 안쪽에 해치우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2년까지 거의 다 큰데요, 소는. 그럼 나머지는 선생님 잘 아시는 이율이 안 나오는 거죠. 그쵸. 손익이 안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사료는 계속 먹는데 안 크니까. 그러니까 2년 안쪽, 닭은 더하죠. 몇 개월 안쪽이죠. 닭 더 살아요. 시골 가서 보셨을 테니까.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세이피언스는 놀라운 종인 건 사실이에요. 가는 종족을 시켰다고. 심지어 우리는 어찌 보면 여기서 이제 그런 의문들도 제기가 되잖아요. 같은 인류의 종도 그랬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학살이 있었을 수도 있다.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알겠습니까? 기록이 지금 명확하지 않을 뿐이지. 근데 농업혁명과 맞물려서 우리가 가축을 사육하면서 인간이라는 종이 어떤 종인지 너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싶어요. 이렇게까지 먹어야 될 일인가 싶고요. 근데 지금 제가 굉장히 아주 편견에 가득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늘어나고 있는 고기 수요를 감당을 못한대요. 아마존을 아무리 벗겨내고 거기다가 돼지를 키워도 안 된대요.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대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많이들 양꼬치 좀 먹지 말라. 그러니까요. 감당이 안 된대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정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지금까지 중국 말고 다른 뭐 서양이나 유럽, 뭐 미국 아니면 우리나라, 일본 우리들 여태까지 다 많이 먹었잖아. 이제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데 왜 그래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해요. 그만큼은 안 먹었다라고 나는 말하고 잡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상황이고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그 과학자들은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종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보니까 우리는 지금 적어도 돼지가 20마리 필요한데
현재 생산될 수 있는 건 13마리밖에 없네. 7마리 어떻게 하지? 그래. 그럼 한 마리당 1점 몇을 붙이자. 네. 해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네. 그런데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예, 그런 거죠. 정말로 옥자가 식탁에 오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쵸. 그게 옥자가 아닐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그쵸. 교배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네. 아닌 네, 상황이라면. 네, 맞아요. 그럼 그게 생명일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먹는 게? 네. 화학 가공식품이하고 단백질? 화학 단백질? 네. 그게 생명일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드디어 인간이 유사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시절이 오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보면 네.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매트릭스 안에 갇힌 사람들이 그게 소고기 스테이크라고 먹는데 사실은 소고기 스테이크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가상현실에서는 네, 지금 네. 딴 걸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되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SF물이나 그런 영화들이 대부분 다 우리 안에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섭다는 네, 생각이 네. 또 무섭다는 얘기가 하루도 안 빼지고 그럼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공포스러운 이야기인 네. 거죠. 내가 먹는 걸 내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봐서 어느 쪽은 점점 그런 걸 줄이자, 우리가 그런 걸 네네. 이제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네. 하고 어느 쪽은 폭발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폭발해요, 폭발 네, 진짜. 그래서 이게 균형이 전혀 안 지구에서 잡히죠. 하고 있지 않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일부에서는 우리 진짜 동물 복지도 많이 생각하고 저는 식물 복지도 생각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걸 다 못 먹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균형 맞추는 게 정말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사실 이 먹는 거 얘기하는 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맞아요. 민감한 문제라서 타인의 취향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생각이 있네 없네 말하는 거는 굉장히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기에도 참 이런 일 관련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힘들겠다 싶어요. 네. 정말 힘들겠다 싶어요. 누가 네 맘대로 나의 취향을 단죄하느냐라고 말하면 사실 할 말 없거든요. 그쵸. 네가 안 먹는다고? 뭐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지혁명, 농업혁명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과학혁명. 예, 그러니까 처음에 책에서 밝혔듯이 이 세 혁명이 지금의 세이피언스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과학혁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과학혁명 부분은 윤마담님이 계속 날로 먹고 계시니까. 네. 이번에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저의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네. 이 마담 저렇게 많이 써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이 마담님은 뭐 본인이 읽자고 했으니까 미안한 마음에 저러셨겠지만. 네. 과학혁명을. 네. 울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목차를 보면 첫 소제목이 무지의 발견이에요. 이게 놀라웠던 게, 근대에 들어서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게 된 것이 무지를 인정하면서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종교, 신에 의지해서 신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었고, 그거에 어긋나는 생각은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죽음도, 죽음에 처해지기도 했었는데, 근대에 들어서면서, 처음 나왔던 얘기가 지도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나 또 중국인들이나 지도를 만들 때 여백이 없이 자기의 나라를 꽉 채운 그런 지도를 그리다가 공백을 인정하고 자기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대륙을 향해서 뻗어나갔고 그리고 모른다는 걸 인정하면서 여러 가지 발견, 그러니까 과학적인 발견들을 해서 그거를 기술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여기서는 과학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진화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건지 분간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그 당시의 과학 기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탄으로 움직이는 방적기를 발명했을 때는 우선 당장에 누군가의 수고로움을 덜어줄 수는 있었겠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들의 삶을 더 여유롭게 했는가.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 우리
여성의 삶에 비춰서 세탁기, 뭐 건조기, 요즘에는 브라바 이모님이라고 불리는 물걸레질을 해주는 로봇 청소기가 네네네. 그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 삶이 정말 편하고 여유로워졌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장이 이 과학혁명 부분이었어요. 네. 하라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 우리 아까 막 혁명들 얘기했었는데 농업혁명도 얘기하고 그걸 과학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과학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면 왜 과학혁명이 가장 중요하고 엄청난 사건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관된 모든 생명체의 생명과 관련된 또는 안위와 관련된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혁명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353페이지에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하지만 지난 500년간 가장 눈에 띄는 단 하나의 결정적 순간은 1945년 7월 16일 오전 5시 29분 45초였다. 정확히 그때 미국 과학자들은 엘러머 고도 사막에 첫 원자폭탄을 터뜨렸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만 죽자. 가 아니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하라리는 보는 것 같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전 지구에 우리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이거는 참 끔찍한 일 같아요. 정말로. 얼마 전에 워낙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면 양심이 없죠. 저도 어마어마하게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이라서 제가 그러니까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저도 커피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기 때문에요. 근데 그 커피를 대야 되니까 커피 작물을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근데 커피는 그러니까 해를 보게 원래는 안 키웠대요. 커피 나무들을 적당하게 막혀야 되는데. 이게 농장처럼 지어야 되니까 커피를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직목하나 봐요. 막 뿌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커피가 감당할 수 있는 병충해 이런 것도 이제 심해지고 하니까 뭐 약도 써야 되고 뭐 이런 막 그런, 그리고 그 약을 또 농부들이 또 해야 되고 막 이런 문제들이 계속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밀림들을 밀어내고 커피를 계속 경작을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나 때문에. 나도 겁나 일조하는 거죠, 거기에. 그런데 그런 거는 그래도 조금씩 어딘가를 변화시키는 정도의 활동이라면 사실 지금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각종 과학 무기로 만들어 놓은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끝장을 내게 되는 상황이 온 거죠. 다행히도 너무 많은 무기를 갖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싸움을 못하는 평화로운 시절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왜냐하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서로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 상황이 정말 끔찍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저나 선생님들은 너무 그러니까 다행인 것이 물질 문명의 최정점을 살고 있고 이게 이제 망가지기 바로 직전. 그래서 망가지는 것까지는 안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수소폭탄이 터오르는 하늘을 보면서 분진을 피해 다니고 이럴 일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 인류 역사에서 우리를 내가 살고 있고 이러려면 장수를 말아야겠구나 하는 강한 신념을 갖게 됐죠. 과학혁명은 읽는 내내 불편했어요. 맞아요. 과학혁명으로 사실 사람의 수명도 늘어났고 풍요로워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풍요를 우리는 사실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이 오래 사는 것도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느껴지고 제가 너무 비관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충분히 비관적일 만한 사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아니 그 알쓸신잡이라고 되게 전에 말씀해 주신 거기 보면 패널들 중에 과학자도 나오거든요. 과학자랑 인문학 하시는 분이랑 이 인간의 생명에 대한 시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제일 다른 면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인문학 쪽으로서는 유시민 작가님 나오시는데 그분은 인간의 생명이 이렇게 유한한
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삶에 더 이렇게 애착도 갖고 의미도 찾고 이런다 그랬더니 다른 패널로 나온 과학자분은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유한하게 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내가 유한함을 인정하려고 나는 지금 잘 살아야지 이렇지 만약에 유한하지 않고 무한적으로 사는 기회가 있다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 것이다. 그리고 다르게 또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무한의 삶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장면이 너무 끔찍했거든요. 저는 무한히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인가 봐요. 안 그러면 이 삶을 무한히요? 네. 근데 여기 책에도 네. 그런 걱정이 나오잖아요. 네, 네. 우리가 예전에는 30세, 40세밖에 못 살았는데 지금은 100세도 사는데 네. 그러면 이게 어느 과학자가 무슨 연구로 인해서 우리가 네, 저 네. 신처럼 무한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의문이 나오잖아요. 네.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가 무한하게 살아야 되나? 네, 그리고 더 무서운 네. 건 네. 이 과학혁명으로 인한 네. 뭐 기술의 발전을 네. 모두가 평등하게 이용할 수 없다는 그쵸, 거. 네. 여기 보면 과학혁명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이 과학이 힘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 뭐 권력이 됐죠, 이것도. 네, 이게 돈이 됐고 얼마 전에 뭐 프로그램을 보다가 네. 우주 관련된 걸 봤는데 네네. 지금 우주에 갈 수 있잖아요. 네, 돈이 네. 많으면 네. 몇백억씩 든대요. 뭐 12억? 13억? 아니요, 몇백억 들어서 가잖아요. 미국에 뭐 이런 분들은. 아, 그러니까 그게 티켓을 지금 팔고 있거든요, 선생님. 팔고 네, 있는데 네. 이제 그 왕복선당 네. 이유를 뭐 저기 손익을 따져 보니까 네. 한 명당 네. 왕복 네. 왔다 갔다 하는데 20몇 억인가 하면 된대요. 없지 그런 돈. 갔다 올 수는 있는. 그러니까요. 조건이 맞다 올 수는 있는가? 근데 저는 이 과학혁명 보고서 뭘 또 느꼈냐면 이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화성에 가고 막 이런 거 영화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보통 지금 그때 저희 한 20년 전에 SF 영화가 지금 많이 현실화된 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핸드폰도 네, 그렇고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보안 네. 장비들. 근데 아직 우리 화성에 가 살진 않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때 영화에 안 나왔던 것 중에 지금 우리가 되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게 인터넷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 네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또 화성 우주에 대한 거 말고 한 20년 정도 후에 되면 생각하지 않았던 뭔가가 지금 상상하지 않았던 뭔가가 또 있을까? 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뭘까라는 게 사실 궁금증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게 참 공포스러워.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화성에 갔다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걸 만드는 사람 당연히 올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죠. 영화를 많이 폭탄 봤지. 터지고 막 그렇지. 네, 그래피티 막 날아가고 그렇지.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잘 몰라서 좀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아드에 나오는 우리 오라버니 누구시죠? 네, 브루스 윌리스랑 같이 가지 않은 이상 저기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남아더라도 브루스 윌리스 정도 가줘야 네. 돌아오죠. 그분도 이제 많이 네, 아세요? 지금은 맷 데이먼. 죄송하지만 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차례 말했겠지만 네. 제 이상형은 일정 이상의 나이가 돼야 저는 네. 독특한 취향. 얼마 전에 후배랑 무슨 얘기하다가 나는 그 배우가 영화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딱 잘라서 얘기하더라고 이 친구가 나한테. 언니 천호진 씨는 안 돼요. 주인공으로는 안 돼요. 막 티켓 파워가 안 돼요. 막 이러는. 그래? 그런지 오래됐거든요. 막 이러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주연은 말도 못 꺼내봤어요. 주연 씨는. 여튼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네. 또 너무 궁금하고요. 요즘에 생명공학 관련해서도 정말 어디까지가 루머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정 이상의 돈이 있으신 분들은 뭐 피를 간다는 등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독하게 이것도 계급화되겠구나. 그렇죠. 이거를 네. 수혜받는 사람과 수혜받지 못하는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겠구나. 그리고 이런 장르물들이 있어요. 소설 중에 요런 것만 다룬. 근데 아주 보시기 힘들 것 같아서 같이 보자는 얘기는 못 하는데요. 보면 장기를 계속 대주는 그 계급이 생겨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 돈이 많고 과학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장기를 가는 거예요. 일정 시간이 되면. 자기한테 맞는 거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게 또 안 되리란 법도 없어요. 네, 지금 이 판국으로 봐서는. 그 더문이라는 영화가 그런 얘기를 한대요. 저도 보지 더문이요? 못했는데 더문. 그 제가 요즘에 아주 애청하는 프로그램이 방구석 1열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영화 두 개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방송을 들으세요. 방송은 늘 듣고 있어 혼자 웃고 있는 맨날. 근데 거기 더문이라는 영화가 SF 영화인데요. 이렇게 복제되는 인간을 달에 보내요. 거기서 이렇게 과학이 엄청 발달해서 달에 있는 무슨 에너지를 지구에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클론이죠. 클론을 보내요. 그러니까 3년마다 얘가 죽어야 되는데 얘를 죽이려고 바깥 내보냈더니 새로 나온 클론이 얘를 찾아서 데리고 와요. 서로 클론이니 아니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둘 다 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같이 봤었거든요. 남편이 그럼 당연히 가능해. 자기가 있는 연구소에 있을 때도 가능했어. 사실은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얘기를 거야? 아직 안 하는 거야. 우리 그 둘리죠. 네네. 돌리인가요? 돌리. 복제했을 때 걔랑 인간 복제하는 거랑 크게 어렵지 않아. 라는 말을 하는데 정말 손이 확 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아일랜드도 그런 내용이죠. 그 좋은 곳에 보내준다고. 너무 슬퍼가지고요, 그 영화. 근데 거기서도 약간 설정이 그러니까 나의 클론을 만들어 놓고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장기만 복제해서 배양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실패하니까 그 클론에게 자의식 같은 걸 불어넣고 음악도 들려주고 운동도 시키고 그러면서 키워내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결국에 그 클론이 정말 사람과 똑같은 생각이란 걸 하면서 그 밖으로 탈출해서 자기 그걸 찾아가는 걸 봤는데 이 사피엔스에서도 좀 있으면 이런 윤리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말 지금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왠지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라는 것들이 언제 깨지고 돈 많은 사람들은 계속 장기와 뭐 부속품을 갈아가면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될지도 모르는 세계가 온다는 게 더 끔찍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영화였는데 히트맨인가라는 영화였는데요. 그 되게 이상한 B급 영화예요. 근데 거기서 클론이 나와요. 거기도 클론이 나오는데 그 사람 여자가 그 클론한테 물어요. 뭐라고 물어주면 넌 인간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자주 하는 대사죠. 넌 인간이야? 이렇게 쳐다봐요. 클론이 그냥. 난 네가 인간인 것 같아. 왜냐하면 넌 사랑과 공포를 느끼는 것 같아. 이러니까 그 클론이 웃으면서 사랑과 공포를 느끼면 인간이야? 라고 묻더라고요. 근데 나는 정말 그 질문이 섬뜩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뭔가 그런 자의식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일 걸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리고 여기서도 우울한 그런 마음,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을 넣으면 나보다 더 잘 울거나 나보다 더 잘 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랑과 공포를 느끼면 인간이야? 정말 심오한 B급 영화였습니다. 죽이는 건 살벌했으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존재에 대해서 제 존재에 대해서 고민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아주 깊숙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하라리의 책을 보면서 실제로 눈물이 펄펄 났어요. 누워서 보느라고 눈물이 났지만 하여튼. 이 과학혁명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그리고 이 과학혁명을 통해서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게 정말 신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는 정말 신이 되고자 하나? 모든 것들의 생명체를 어떻게 조작해내고 바꿔내고 또 인간도 계속해서 살게끔 하고 그런데 만약 인간이 과학혁명을 통해서도 신이 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리 그래도 생명체 자체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오직 그거 하나는 지금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뭘 갖다가 뭘 하는 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바다가 있어라 그럼 바다가 있고 해파리가 또 돌아라 하면 해파리가 있는 거는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까지 정복하게 되면 인간은 신이 될 겁니다. 그럼 신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이 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무엇을 원하는가? 그렇죠. 네.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사피엔스에게 보내는 가장 강한 메시지, 그러니까 하라리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보낸 가장 강한 메시지가 496페이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생태적 혼란은 호모사피엔스 자신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광범위한 오염은 지구를 우리 종이 살기에 부적합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고 그 결과 미래의 인류의 힘과 인류가 유발한 자연재해는 쫓고 쫓기는 경쟁의 나선을 그리며 커질지도 모른다. 인류가 자신의 힘으로 자연의 힘에 대항하고 생태계를 자신의 필요와 변덕에 종속시킨다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위험한 부작용을 점점 더 많이 초래할 것이다. 이를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생태계를 더더욱 극적으로 조작하는 것인데 이것은 더더욱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하라리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만하지 않으면 이게 점점 더 우리가 뭔가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모르겠지만 성형 같은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변화해야 돼 버리면 계속 만져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계속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누군가 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설국열차를 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설국열차에서 곤충 비스킷이 아니죠. 양갱이었죠. 곤충 양갱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라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피엔스라는 이 책이 안 읽히는 책 3위라고요? 책장에 있으면서? 네. 아니, 저도 읽으면서 이 책이 여전히 베스트셀러예요. 네, 지금 새 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더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다 이 책을 읽었을까 싶은 거죠. 이 책을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읽었다면 사회가 조금 더 바뀌지 않았을까?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읽어라. 그 소녀적 상상력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 뿌려진 성경만큼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런 일은 없죠. 네,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부질없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역사책으로서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 면에서도 크겠지만 그러니까 과학을 역사 안으로 끌어들여서 인간의 삶을 보았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이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현대사를 보여주고 있구나. 그것도 아주 먼 인지혁명부터 끌어들여서 그리고 조금 뭐 어떤 분들한테는 모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미래를 점치는구나. 근데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점쟁이가 과거는 잘 알아도 미래를 잘 내다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가 이랬던 것들의 개연적인 것들은 다 확인할 수 있겠지만 미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저 제 짧은 소견에 비추어 보면 낙관적이진 않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긴 책인데 그래도 짜임새 있게 잘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짜임새 있게 잘 얘기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추천과 총평 정도 남겨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이 책은 저희가 일일이 다 말씀드린 것보다 읽어보시는 게 100번 나아요. 네, 재밌는 내용도 많아서요. 네, 책장에 꽂혀있는 사피엔스 책을 꺼내서 먼지를 털고 꼭 읽어보시길.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데 과거에서 배우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안 좋은 일들이 반복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입니다. 네. 저는 거의 마지막쯤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아는 한 순수한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삶은 절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인류는 목적이나 의도 같은 것이 없이 진행되는 눈먼 진화 과정의 산물이다. 내일 아침 지구라는 행성이 터져버린다 해도 우주는 아마도 보통 때와 다름없이 운행될 것이다.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인간의 주관성을 그리워한 존재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부여하는 가치는 그것이 무엇이든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 부분이 나와요. 네네. 명문이더이다. 네. 그래서 되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건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바쁘게 살아서 그렇다. 우리 바쁘게 살지 말자. 지금 너무 바쁘게 사니까 너무 지나친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부터도 아니면 특히 과학자들 굳이 그렇게 바쁘게 안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책을 읽고 제일 느낀 거는 이런 비방적인 용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읽고 나니 잘 읽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사피엔스인데 정말로 못돼 처먹었다 생각이 들고 나도 정말 못돼 처먹었구나. 어떻게 먹을 게 없어 못된 걸 처먹었는지 그러게요. 참 반성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저는 5점 드려요. 그게 좀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저는 진짜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꼭 읽혀보고 싶은 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안 읽을까요? 아이들이 아니 저 두꺼운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늘 얘기하죠. 게임을 하면서. 그렇게. 세이피언스 이 책은 질문이 명확하고 대답도 명확해요. 아주 짜임새가 훌륭한 책이고요. 그런 면에서 아주 역사학자로 크게 박수 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고 어디서 왔고 어떻게 이렇게 강력해질 수 있었는지라고 하는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무엇이 되어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가 물을 수 있는 건 다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답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고요. 단지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정확하게 대답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려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이거는 각자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절대 우리는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신이 되고 싶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그렇게 됐을 때 아까도 말씀했지만 너무 많은 신이 있겠네요라고 했던 것처럼 인간의 전쟁이 아닌 신들의 전쟁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이건 정말 가당치가 않아서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우리는 끝까지 사피엔스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갓이 되려고 하는 건 정말 오마이갓이다. 절대로 네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말 오롯한 증거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읽어보셨으면 꼭 좋겠어요. 그리고 제 종교와 무관하게 신은 사랑이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도 신을 넘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마무리할까 하고요. 마지막 인사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사피엔스에게 드리는 당부. 바삐 살지 말고 하루에 한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가을 하늘입니다. 한 번만 보나요? 이렇게. 되도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도 과하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멈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약간의 과함이 있다면 잠깐 멈추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다들 현자가 되고 있어서 제가 딱히 뭔가 요즘 제가 못 멈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마담 말이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게 사실은 들려요. 제 마음이 그냥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 시절입니다. 가을이라 그런 건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유는 알죠. 아는데 그냥 말하기 싫은 거겠죠. 그러지들 마시기를.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신을 향한 마음을 올곧이 세우시고 되도록이면 자기를 잘 돌보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합니다.